자, 임대주택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규제하냐면요, 특수한 목적.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뭐 하죠? 직접 개입을.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규제를 가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 자, 여러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이게 최저가격제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고가 중요합니다. 이 최고가격제가 두 가지를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는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를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임대료 규제인데,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어떤 목적?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누구를 규제하는 거예요? 수요자 규제, 공급자 규제. 공급자인 임대인을 규제해서 누구를 위해서? 수요자의 복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를 규제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의 복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됐어요. 하여튼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로 가야 부동산 공급은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단기에는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1년 계약을 맺으면은 계약 기간 동안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울기는 급한 비탄력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를 말하죠. 이 시장 균형 임대료가 현재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하죠? 규제를 합니다. 자, 규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임대료를 설정하는데, 이 규제 임대료가 바로 임대료의 뭐를 의미하죠? 상한선을 의미하죠.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얼마? 30만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 이하, 뭐 28만 원,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31만 원은 못 받는다. 그럼 이 빨간 선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죠? 최고의 가격이다. 최고의 가격. 그리고 임대료의 뭐죠? 상한 가격이다. 임대료에 대한 상한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최저로 오해를 하고요, 또 이것을 뭘로? 하한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에 내면은 최저가 아니라 최고고,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다. 그래서 최고라는 거죠.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입니다. 자, 여러분 본 시험에 10월달 시험에 가면요, 뭐 개념이나 목적이 지문에 떴어요. 개념이나 목적 뜨면요, 빨리 생각해야 돼. 무조건 맞다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거기서 정답 안 물어요. 요령이에요. 시험 정답할 때. 작년에도 임대료 규제 개념 나왔는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정답은 따로 있어. 그런 건 요령.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량은 단기에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죠? 균형. 근데 규제를 하면은 임차인은 30만 원만큼 이득을 얻네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지. 누구 임대차 계약 있는 사람 이동 못 하니까 마음만 있을 뿐. 어떻게 돼요? 살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말고 신규 임차인이 늘어나요. 얼마만큼? 이만큼 늘어났어요. 요 크기만큼 늘어나서 수요량은 이렇게 나오죠. 균형보다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늘었어요. 단기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초과 수요라고 배웠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과잉 공급을 출제했어요. 과잉 공급이 초과 공급인데 초과 공급이 아니다. 뭐죠? 초과 수요. 작년 정답 지문. 초과 수요가 맞습니다. 우리 개로는 말 한두 글자 잘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까요? 균형 임대료 60만 원과 거래량 곱하면요, 이것은 규제를 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규제하기 전 임대업자의 신부분은 총수입 되겠죠. 규제를 하기 전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이 흰색 요거 빗금친 부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 30만 원에 규제하면은 요과 거래량 곱한 어느 부분? 빨간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수입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OX.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총수입은 감소하면은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하면 맞는지 뭐.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노란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규제를 하기 전에는 임대업자의 수입인데 규제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수입이 안 잡히죠? 빨간 부분은 수입이니까. 그럼 이 노란 부분이 뭐냐?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을 때 이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면은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100%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없어. 100% 완전히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100% 완전히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뭐가 돼요?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것만 보고 우린 정치권에서는 뭐를 한다? 정부가 가격, 임대료 규제 이걸 우리는 직접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만 보고 절대 안 돼. 장기로 가면은 뭐가 발생한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뭐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저소득 임차인을 뭐 해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알고 그럼 장기로 가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신규 임차인도 더 많아져서 수요는 단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뭐죠?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또 뭐죠? 균형
달성되죠. 규제 임대료를 이렇게 빨간 선이 있을 경우에는 요 크기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깊이 합니다. 안 하고 또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해. 그래서 자가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려, 팔아버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요 균형에서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해.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만큼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은 얼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뭐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초과 수요가 임대주택 부족한 양입니다. 이 초과 수요가 임대주택 부족한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주택 부족량이 시장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된다. 뭘로? 장기로 갈수록. 그래서 뭐가 형성돼요? 장기로 가면은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여러분 암표 사보신 분들은 암표 가격이 언제 올라요?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르는 게 값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자 별로 없으면 암표 값이 없지. 부르는 게 많을수록 올라가는 거지.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까지 우리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자, 이 가격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 가장 높은 가격. 그럼 이 가격은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이 가격을 지불하고 기존 임차인은 빨간 거 규제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장기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더 벌려요. 심화시킨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보다 누구? 신규 임차인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발령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요. 왜? 암시장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그 주택에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가 깊이 되는 형상이 나타나면서 주거이동, 이사 못 가니까 주거이동이 활발한 게 아니라 저하된다. 이 저하가 4번 나왔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이 저하되고 또 다른 회사가 발령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면서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런 점이 또 문제점이죠. 또 문제점이 뭐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둘러싼 질적 수준, 임대주택이라는 질적 수준이 계속 떨어져요. 저하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되면서 슬럼화가 형성돼요. 그래서 미국 뉴욕주는 현재 규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70%가 슬럼 갑니다. 그만큼 도시 환경 개선이 어려워요. 폐지 어렵거든요. 여러분 요거 규제를 한번 폐지하기 어려워요. 슬럼가가 빨리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못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자, 그런 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장기적으로 암시장 규제. 임대료가 몇 개? 노란 거, 빨간 거 2개 생기네요. 임대료에 대한 무슨 가격? 이중,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가격 기능이 왜곡이 돼요. 여러분 가격을 직접
통제하니까 가격 기능에 뭐 정부가 가격을 직접 인위적으로 통제하니까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서 또 자원 배분에 뭐를 가져오죠? 비효율성.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문제의 6번 문제 답은 2번인데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죠?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뭘까요? 또 저소득 임차인의 또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개념은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 목적 개념 나오면 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개념은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보조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요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뭐죠? 간접 개입한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배운 거 여러분이 수요 공급 배웠으니까 설명 듣고 고개가 끄덕이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자, 여기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 자,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인데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데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가 부동산은 단기 공급 불변이야. 그런데 보조해 주면은 소득이 증감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다? 이전보다 증가를 해요. 증가했던데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현재 P0,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은 초과 수요.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감으로써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경쟁에서 뭐죠? P0에서 P1으로 상승해요.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이 상승한 만큼 기존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초과 이윤,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누리면은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업체가 진입해요. 그럼 진입을 하는데 언제까지 공급을 할까요? 문제는 초과윤이 없을 때까지. 초과윤이 없을 때는 바로 다시 뭘로? P0.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P1이 P0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즉 초과 이윤이 없을 때까지 공급을 이렇게 늘려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Q0에서 뭘로? Q1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죠? 증가한다. 작년에 출제했었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뭐? 증가가 나왔어. 맞는 질문. 그림 보고 그렇게 나오고 하면 이해가 되면 돼. 못 그려도요. 자, 그럼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주는데, 자,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현금 보조해 주는 것을 소득 보조라고 하고, 집세로서 보조해 주는 것은 가격 보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60만 원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했어요. 여러분,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얼마? 30만 원 보조해 줬다. 그러면 현금 보조를 30만 원 해줬으니까 이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자신의 소득에 30만 원 더 얹으면 되겠죠. 현금 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30만 원만큼 실질 소득이 더 뭐다? 증가한 거죠. 자기 현재 자기 월급이 100만 원 받고 있는데 30만 원 더 주면 이제 얼마 되는 게 소득? 130만 원 되니까 실질 소득이 높아지지. 자, 높아지는데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보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어떻게 돼? 이전보다 소비도 뭐한다? 늘어나요.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해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임대주택 소비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임대주택을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즉 효용을 더 높게 만들어요. 소비가 늘어나면 효용이 더 높아지죠. 자, 그런데 임대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보조 받으면요, 저소득 임차인은요, 현금 보조 받으면요, 쌀도 5kg 사고요, 라면도 2박스 사고요, 국수도 사고, 예? 여러 개 상품 살 수 있잖아요. 쌀만 먹을 순 없잖아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상품 소비도 늘어나요. 실질 소득이 증가는. 임대주택 소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말고 다른 이 외에 상품에 뭐도 증가한다? 소비도 증가해요. 예?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그래서 현금 보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족은 가장 최고야. 여러분 원하는 상품 사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는 뭐다? 현금 보조가 최고. 시험에 나올 때 효용 최고 하면 뭐다? 현금. 현금. 꼭 기억해야 돼. 현금이 최고. 현물 싫어한다. 그런데 집세를 하죠. 여러분이 집세 보조는 뭐냐?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해줘. 그러면 현금은 임대주택 안 살아도 보조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해줘. 그럼 임대주택 안 살면 소득이 낮은데 임대주택 안 살면 보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주택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세 보조는 예를 들어서 또 집세도 얼마? 30만 원 보조해준다.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그러면 집세 또 보조해준 금액만큼 또 집세 보조해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임대료. 자,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자기는 이제 얼마만 내면 돼? 임대주택 살면은 30만 원만 내면 되죠. 자기는 이제 60만 원이 임대료가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는 임대료는 30만 원이야. 상대적으로 뭐 한다? 하락. 실제 임대료는 60만 원 변화가 없지만 임대료 집세 보조해주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보기엔 싼 셈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당연히 임대주택 소비해야 자기는 30만 원만 현금 내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소비를 훨씬 더 많이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뭐를 보조해주는 게 좋아요? 집세 보조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 예? 정부는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면 뭐를 해주는 게 좋아요? 현금 보조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금 보조해줘서 그걸 쌀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걸 먹으면 좋은데 꼭 보면 술, 담배 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조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용될까 봐. 특히 나쁜 용도로. 미국은 또 거기다 뭐까지 들어가? 미국은 마약까지 들어가니까 골치 아프지. 그 보조를 할 때 현금 보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보조의 대표적인 게 뭐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주거 급여입니다. 이 바우처를 주거든요. 쿠폰 여러분 롯데백화점 상품권 보면 쿠폰이 있어요. 쿠폰이 뭐다? 우리 교환권. 요걸 주면 돈 주겠다. 교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누구에게? 저소득 임차인에게 현금 보조해 주지 않는다. 뭐를 준다? 바우처를
지급을 해줘요. 바우처를 지급을 해주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이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지금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바우처 30만 원 바우처를 받았다. 그러면 바우처 30만 원에다가 내 돈 얼마? 현금 30만 원 합쳐서 얼마를? 60만 원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뭐 하죠? 지불을 해요. 그럼 임대인은 정부에게 또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제시를 하면은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이 시스템이 바우처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1조에 보면은 과거에 주거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금액이요, 6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 너무 적어.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걸 도입을 한 거지. 요거 최대, 내가 봤을 때 한 30몇만 원 주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액수가 많이 늘었죠. 예,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법 중에 이런 법이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지만 또 무슨 법도 있냐 하면요,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에서의 주거급여는 임차료라든지 수선,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 주거급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건 법이니까 교재 안 적었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전철 타고 가다 보면요, 요게 나올걸? 주거급여 신청이 대상이 되면 신청하세요. 전철. 옆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타보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느 지역이든지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돼요. 제주도에서 신청하든 부산시장, 서울시장 관계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은 안 돼요. 임대료가 훨씬 싸니까.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어느 지역에 신청하든 관계없어.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아닌 뭐죠? 수요자인, 임차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 그런데 공공주택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거 선택권에 뭐야? 자유가 없고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가져오는 게 무슨 정책?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자, 여러분 강원도 정선의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금 거기 가서 살려요, 안 살려요? 못 살죠. 근데 거기 임대주택 있어요. 정선에 임대주택 있어요. LH. 거기 왜 임대주택 짓는지 몰라? 그런데. 그리고 항상 공공주택은요, 아까 있지만 이동의 제약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소득층들은 뭐를 해야 돼? 우리 배웠듯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야 돼요. 공공주택 공급하려면 어느 쪽에 위치해야 돼, 그러면은? 도심에 가까운 쪽에 공급해야 되는데, 먼 쪽에 공급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 양주 골짜기에 안 돼. 거기서 도심으로 일자리 나오는데 몇 시간, 1시간 반 전철 걸리는데 안 되지. 그런데 공급하면.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생기니까 임대주택들이. 어디 공급해야 돼? 도심 지역에 공급을 해야 돼. 근데 도심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하니 땅값이 비싸다 이게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쌀 수밖에 없죠. 비싸지.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료만 받아야 돼. 임대료만.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를 해?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호주는 정부주택, 유럽은 소셜,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공공주택. 그래서 유럽은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민간주택이나 사회주택은 서로 어울려서 서로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사회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우리는 너무 그래. 공공하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 명칭 바꿔야 돼, 빨리. 우리도. 외국에서는 뭐다?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호주에서는 뭐 정부주택,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호주 가든 캐나다 가든 유럽 가보다 한번 보면요. 물어보면 완전 비싼 주택 옆에도요, 공공주택 막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외국에는요, 무덤 옆에 가격이 비싸. 예? 예? 묘지 옆에 그래가 가격이 왜? 쾌적성이 좋거든. 우리는 그게 좋지 않죠. 외국하고 우리는 달라. 외국은 또 높이 올라갈수록 비싸. 우리는 올라갈수록 싸. 신기하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면, 야, 그 우리나라 보면 주택 가격이 산에 있는 주택은 저거 비싸죠, 물어. 그러면 저기는 저소득층이 사는 것인데 하면 이해가 안 가, 외국인들이. 그만큼 이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 외국에는요, 임대주택에 국가가 공급합니다. 국가가 공급해, 땅도 국가 거, 그 땅 위에 주택도 공급해서 뭐만 받아요?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거의 평생 동안 살 수도 있고요. 뭐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돈 벌어서. 하여튼 관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급이 어떻게 돼? 저소득층 많은데 뭐가 안 돼? 공급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를 가져오죠. 그럼 공급할 때 조건이 있어요. 공급할 때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 문제 때문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얼마나 정할 거냐. 뭐보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0만 원인데 그럼 공공주택은 얼마로? 싸게 뭐 20만 원 이렇게 싸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 싸게 해서. 그럼 싸게 해서 공급하면은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 민간주택 임대료가 다르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되죠?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공급을 하고 또 먼저 생산자, 우리는 LH에서 공급을 하니까 생산자 보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의 차액, 자,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대료를 보조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주로 뭐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여러분, 이명박 정부 시에 나온 용어 중에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근데 그때 초기에는 공급이 됐어요. 예? 초기에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해서 보금자리 공급을 하고 여기 시흥도 공급, 광명도 공급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이 한 6, 7년 전부터 공급이 안 돼요. 이제 뭐가 의식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뭐를 한다?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 민간주택, 임대가 민간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들어온 걸 반대를 해요. 공공주택 공급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동에 가면 오목교역이라고 있어요. 오목교역, 5호선. 그 앞에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요. 땅 얼마 비싸 거기. 제일 비싸 현대 하이페리온 그쪽이 얼마 비싸 있어. 그런데 문제는 반대를 하잖아요. 소송을 했어요. 국가가. 이겼어. 그럼 지어야 되죠.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지. 왜? 양천구청이 다음 선거 차이 떨어지는데 허가 안 내주지. 왜 허가 내줘?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 승소해놓고 짓지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든 지역이 다 그래.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지. 예? 그러다가 공공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우처 제도를 그래서 4년 전에 도입을 한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게 왜 문제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택을 100만 호 5년 동안 공급하는데 100만 호 못해요. 왜?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더 공급하기 어려워지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주거비를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용어 주의하시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에 167페이지에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1월 16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데 용어가 다 바뀌었어. 우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나오는데 요거 임대사업자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몇 년 이상?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뭐를 우리는 임대인 자격이라든지 임대료를 정해놓는 겁니다. 8년 이상이라는 걸 주의해 두고 또 여러분 중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없어져서 뭐가 나오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죠. 뭐죠? 임대사업자가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요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요것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고 그리고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이것은 또 임대사업자가 뭐죠? 이거 몇 년?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자, 10년이 아니라는 거 몇 년? 8년. 10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면서 올해 출제 우선은 요 두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용어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잘하면 정답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용어 바뀌면 바로 출제합니다. 자, 공공주택 16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공공주택 특별법 영구임대주택 보니까 요거는 가장 소득이 낮은 뭐죠? 최저 소득 계층인데 몇 년? 영구적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이 포인트고 국민임대주택은 요것보다 최저 소득보다 소득이 높죠. 저소득 서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0년 이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그리고 행복주택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젊은 층이죠. 여러분 누구? 대학생, 직장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 두 번 출제를 했었죠. 25, 6회에. 장기전세주택이 뭐죠? 우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전세계약 방식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요 20년이 법에 규정되는데 20년이 빠졌어. 그냥 전세계약의 방식인데 20년 기간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여러분 분양 전환하는 거 요즘 그 뉴스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있죠. 뭐 10년 임대 후 분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요거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수급자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 주택 또 뭐가 있어요? 전세 임대주택인데 이건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이번에 뭐 한다? 임차를 해. 사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해서 누구에게? 저소득, 국민기초는 아닙니다. 이건 저소득 서민에게 다시 빌려줘.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용어 이게 다 공공주택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시험 문제 임대주택 나오는 부분 설명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가 과정, 조세정책, 투자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